직선적이에요. 내 기분, 내 아이덴티티, 그냥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자면 패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다음으로는 패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앨범 낼 때도. K 패션도 그렇고 K 팝도 그렇고 뭐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K 뷰티도 그렇고 지금 다 같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공항 패션이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예인의 일상 패션이라던가 그런 말이 생겨난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잡지사 세시의 편집장 김은정이고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뷰티가 굉장히 큰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한국의 패션은 어떤 스타일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DDP라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 패션은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 보는 그런 컬렉션과는 굉장히 다른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 자체가 SNS에서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의미 때문에 이 옷을 만들었어. 또는 컬렉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내가 만든 옷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고 그 디자이너가 나한테 주는 가치가 좋아서 사는 거거든요. 하하하. 모델과 디자이너를 같이 겸하고 있는 김원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고민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주변에 우려들이 되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쉽게 고쳐지는 부분도 아닌 것도 알고 이제 더 알겠고, 천천히 계속 우리가 해야지만 이제 바뀌는 부분이다라고 이번에 되게 배우게 됐는데, 너희들이 직접 옷을 만드는 게 맞냐,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진짜 다 디렉팅을 해서 옷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서 너네들이 다 촬영을 하고 너네들이 직접 공장도 이렇게 다 핸들링을 해서 진행을 하는 브랜드가 맞냐라고 되게 우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반면에 그냥 너네 잠깐 하고 말지 않을까? 너네 뭐 지금 약간 모델로서 흥하고 있으니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1, 2년 할 그냥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되게 우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슬로건이 이제 No Concept But Good Sense다라는 단어인데,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시즌 저희는 어떠한 룩이든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서울 패션위크라는 개념을 말하자면 거의 한 5년간 제가 모델로서 매 시즌 놓치지 않고
그 일주일을 되게 힘겹게 연명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딱 바꾼 시기가 저의 첫 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쇼 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레벨로서 나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폭풍이 장난 아니었죠. 너네 쇼 왜 하냐?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다. 신진 디자이너로서의 욕심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정말 패망한 컬렉션이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이게 요 며칠 지나다 보니까 기분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떤 걸 배워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포커싱이 딱 되니까 그게 딱 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컬렉션을 마치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제 디자이너 강동준 형이 개인 SNS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어느 누가 이제 얘네들 이 모델 김원중, 박지훈을 모델이라고만 말할 거냐. 얘네들은 이제 진짜 디자이너가 되었고 진짜 브랜드가 된 것 같다. 진짜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지훈이랑 저랑 뭔가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사무실에서 있어요. 예. 이 브랜드의 뭔가 디렉터로 있기 때문에 모든 주제나 모든 생각들은 일단 저의 생각으로부터 다 나오는 게 맞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흰색 벽돌이다. 흰색 벽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벽돌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 팀과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벽돌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꾸만 브레인스토밍들을 거쳐서 더 좋은 주제가 나오고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뭐 디자인 스케치나 아니면은 이미지 수집들 같은 것들을 하죠. 저는 사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인데 모델분들마다 다 애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회가 안 주어진다라는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컬렉션 디자이너 분들이 물론 저 또한 그러지만 20명이면은 15명은 정해놓고 가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이라도 뭔가 소속이 없는 친구들 아니면 기회가 자꾸는 안 주어지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못난 친구들을 쓴다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데 기회가 자꾸만 안 오는 친구들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있어요. 뭐 하다못해 지금 쟤도 쇼해요. 네, 저희 직원인데 저 친구도 이번에 저희 컬렉션 할 거고 모델이라고 해서 아니면 어떤 브랜드의 수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본인이 성장을 해야 되고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더 오랜 기간 자꾸만 계속 잡고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저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오마주 삼아서 나는 모델이니까 옷도 좋아하니까 쇼핑몰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되게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해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개안입니다. 지난 2011년 런던 패션위크로 데뷔해서 지금 서울 패션위크랑 여러 뉴욕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되게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때 하고 싶은 그런 추상적인 생각들을 비주얼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옷을 하고 있고요. 뮤지션이나 파인 아티스트는 그들의 음악이나 미술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듯이 저는 그거의 한 그 미디엄으로 이제 패션 디자인이라는 걸 선택해서 옷으로 제가 하고 싶은 그때의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나올 때 졸업 쇼와 함께 약간 데뷔 쇼처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몇몇 학생을 선정해서. 그래서 그때 좀 쇼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제 이제 고릴라 손 모양으로 된 좀 특이한 옷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약간 많이 프레스를 타가지고 일본의 이제 유명한 편집샵에서 연락이 오고 바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드 론칭 당했다고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해서는 칭찬드릴 때 아무래도 제일 좋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옷이 되게 예뻤다, 뭐 멋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6년차 패션 모델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잖아요. 돈 벌이는 되게 불규칙하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막 몸 팔고 얼굴 팔고 이런 막 이거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남창 같다는 말로 했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었고. 그래서 좀 싫어했었어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처음에. 1년 반인가 2년 좀 안 되고 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관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다 와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주위 반응이 다 그랬어요. 안 될 거라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 될 거란 걸. 아니요, 몰랐어요.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게 되겠지만. TV에 나오는 거죠. 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만큼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불완전했지만, 예, 그랬어요. 왕복 티켓을 안 사고 편도를 샀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 갔어서 그 해외 가서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죽을 생각도 했었어요. 네. 안 된다는 생각은 일단 옵션은 없었어요. 무조건 된다고 최면을 걸고 갔죠. 제 자신에. 언어가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리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바로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매력을 느꼈을 거고. 케빈 클라인. 케빈 클라인은 한 번 모델을 쓰게 되면 계속 쓰거든요. 케빈 클라인도 엄청 여러 번 했어요. 타미 일피고도 한 3-4번 했고, 보테가 베네타 했었고, 휴고 보스도 했었고, 오프닝 세레머니도 했고. 쇼만하고 캠페인이 없는 모델들은 그 안고 빠진 팥빵이죠. 예, 뭐 저 없는 곳에서 뭐, 야, 걔 사실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래. 뭐 돈 못 번대. 뭐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었고요. 제일 많이 들었고. 일단 칭찬은 이제 실제로 보는 분들은 다 칭찬을 하시죠.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칭찬이고 또 비난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없었고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최고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체 불가능하고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었다 막 이런 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이름 딱 세 글자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이름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 대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패션위크에는 어떤 디자이너를 선보인다 혹은 브랜드를 선보인다 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패션 산업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신선한 디자이너부터 굉장히 다양한 출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서울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또 자신을 선보일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서울 컬렉션도 여러 부분에서 규모를 갖춰서 디자이너 하우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메스티지 브랜드에 참관을 하는 것이 또 한국 패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째 서울 컬렉션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전체 의상 착수가 100착이었어요. 100착에 모델들도 한 40여 명 되는 굉장히 큰 쇼였거든요. 서울 컬렉션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쇼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고객과의 접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앞으로는 브랜딩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브랜드가 고객하고 쌓아나가는 신뢰 혹은 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편집 형태를 띈 메가 스토어를 열었어요.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걸러졌던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 고객이 호기심을 갖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라운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스물일곱 살 때 이제 최연소 디자이너로 패션위크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젊고 어린 친구들이 패션 그 컬렉션에 많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좀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젊은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를 통해서 조금 패션 그때 서울에 있는 패션 씬이 조금 더 많이 집중하고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진짜 안 믿겠지만 저 디자이너 처음 시작할 때 본 사람들은 제가 진짜 이렇게 요즘에 방송하고 잡지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거의 못하고 일단 사람들 눈을 잘 못 보는 편이에요. 정말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근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뭐 집에서 잘 때도 쓰냐느니 뭐 밤에도 쓰냐는데 밤엔 안 쓰고 잘 때도 안 씁니다. 쟤는 디자이너보다는 약간 조금 비즈니스 사업가에 가깝고 얘가 진짜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진짜 옷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피드백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 친구들은 다 디자이너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명확하게 정말 디자이너로 사는 것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걸 인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디자이너로서만 살기를 바라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가져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는 정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컬렉션 레이블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과 그리고 캠페인 레이블에서 우리가 수많은 옷을 판다고 해도 그 안에는 내가 처음에 가져가려고 했던 브랜드의 철학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 네. 우리 옷을 좋아하는 연령대하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연령대가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쇼의 케이팝 뮤지션들을 한번 같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게 위너의 지금 승윤이하고 민호
강수윤하고 송민호 씨가 우리 컬렉션에 모델로 등장을 했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저희 컬렉션이 끝나고 블락비치코가 나와서 이제 쇼 퍼포먼스 해주고 했었고요. 그 두 개를 했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가 한 3만 뷰에서 5만 뷰 정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위너하고 지코 나왔던 쇼에 대한 뷰는 정말 거의 뭐 50만 뷰 이상씩 정말 되게 많은 배수 이상을 보더라고요. 쇼가 끝나면 바로 이틀 후에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똑같은 옷을 가지고 K 패션에 대한 걸 알리는 또 초청을 받아서 쇼를 해야 되는데 정말 또 그게 들어오자마자 1월에 이태리에서 쇼가 있고 2월에 뉴욕 쇼 있고 3월에 서울 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빨리 하나 끝났다 다음, 하나 끝났다 다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컬렉션을 하면서 컬렉션이 끝난 다음 날 쉬거나 뭐 휴가를 가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마치 쇼가 끝난 다음 날도 늘 똑같이 출근해서 늘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또 선수들끼리 또 볼 거 아니에요. 또 에디터분들도 오실 거고 디자이너도 오고 선수들끼리 봤을 때 그래도 좀 역시 좀 하는 놈이야 이런 얘기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받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칭찬이라는 건 늘 받으면 좋으니까. 뉴욕에서 활동하는 모델 김성희입니다. 여기 김성희 씨가 또 해외에서만 쓰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컴백하셔가지고. 귀한 모델. 너 한국에 몇 년 만이야? 이거 쇼하는 거? 5년만? 저 해외 나가고 처음이에요. 아 그래? 너 5년 만을. 네, 해외 진출하고 처음. 사실은 이거 오려고 한 달 전에 얘기해서 이미 다 빼놔서 온 거예요. 즐기러 가는 느낌이에요. 약간 페스티벌 가는 느낌? 지금 다시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뉴욕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어렸을 때 가가지고 뭐 어렸을 때 가면은 그래도 가서 뭐 친구라도 만들어야지 막 이런 건데 저도 막 그렇게 막 사교성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도 많이 없고 그래서 되게 외로웠어요. 좀 그런 건 좀 외롭던 것 같아요. 서럽고 외롭고. 잘 모르는 그런 신선함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앱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게 어쨌든 카메라나 이런 데서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워낙 외국은 신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시즌에 뭐 쇼를 막 60개, 뭐 50개 이렇게 했어도 그 다음 시즌에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이쪽 바닥인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신인들이 매 시즌 100명씩, 200명씩 나오니까 우선 한국 모델들은 다른 그냥 동양 모델에 비해 좀 센스는 확실히 좋아요. 뭐 옷 입는 센스도 그렇고 뭐 사교적인 면도 그렇고 그런 첫인상을 잘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촌스럽다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한국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센스도 좋고 한국 자체가 되게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다 얘기하는 게 그냥 지나가도 한국 사람들 너무 패션 센스 너무 좋고 다들 옷 잘 입는다고 자기는 이렇게 뭐 사실 뉴욕이 막 패션의 도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욕은 진짜 패션하는 사람들만 멋을 부리고 그러고 다니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정말 막 백팩 하나 메고 되게 내추럴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부터 뭐 하물며 학생들까지 다 멋을 부리면서 다 잘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처음 해외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 한국 잡지를 찍었으면 그때는 잘 모르는데 막 요즘은 올라와요. 이제 한국 뭐 잡지를 찍었다 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좀 그때
요즘 되게 한국 패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알려졌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뭐 쇼를 하러 갔을 때 디자이너 분들이 사진 퀄리티 되게 좋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아 되게 많이 요즘은 많이 한국 잡지에서도 되게 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옛날 같았으면 사실 그런 거 없었는데 그 캐스팅을 갔어요. 근데 캐스팅을 가서 캐스팅 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유명한 모델들만 있는 그 보드에 뭐 50K, 4M 막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야. 누구는 X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여서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SNS 팔로워 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체감했어요. 저는 아 요즘 SNS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구나. 그렇게 포스트잇에 강력하게 뭐 OM 뭐 40K 막 이렇게 붙일 정도로 네, 그럴 때 되게 체감해요. 가능한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워낙 모델 일 자체가 그렇게 긴 막 50살, 뭐 40살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제 몸이 되고 저를 불러주고 그러면 가능한 길게 하고 싶어요. 사실 서울 패션 위기 긴 시간 동안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5년, 16년을 해왔는데 사실은 패션 전문가가 있다기보다는 행정 전문가들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뭐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인지도 이후에 항상 따라오는 것들인데 홍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홍보가 많이 열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좀 큰 협찬금을 따왔는데 그 협찬금이 다 대부분이 해외 프레스바를 초청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요번 시즌은 굉장히 재미나게 나 초대해 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제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버젯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초대 인원이 딱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인원의 한 2배 이상의 약간 웨이팅 리스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일부들은 저희가 페이하지 않아도 자비로 오겠다, 그냥 이번에 우리가 자비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약간 보고 싶고 오고 싶은 컬렉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프라우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해외 프레스들이나 바이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패션 피플들과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정말 축제처럼 패션 위크를 즐기는 나라는 없고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중들도 굉장히 젊은 연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그런 어떤 활기가 되게 넘치는 컬렉션이라고 해외 프레스들은 평가를 합니다. 지금 한국이 되게 핫해요.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고 제 친구들, 주위 친구들 만날 때도 느끼는 건데 서울 컬렉션 때도 보면은 해외 프레스들도 많이 오고 제 뭐 다른 해외 인플루언서 친구들도 서울 컬렉션 어떻게 갈 수 있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되게 시리어스했어요. 막 되게 심각하고 뭐 워킹도 되게 반듯해야 되고 머리색도 저는 그때는 검했고 그냥
정말 올드 옛날 패션쇼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패션은 되게 재밌고 영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되게 디자이너들도 재밌게 하려고 하고 쇼장 분위기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패션쇼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패션쇼를 보러 온 패션 종사자들을 촬영하는 파파라치 컨셉으로 촬영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전 아무래도 인물 사진을 찍다 보니까 찍힌 사람이 좋아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제가 또 캐치해서, 왜냐면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입었어라는 것들을 분명히 자기들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를 찍힌 사람이 좋아할 때가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열정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옷 챙겨 입고 멋 내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패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되게 일부만을 위한 행사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다양한 분들과 여러 직종의 여러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축제 같은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모델들 보세요. 시간 없어요. 저희 이어서 빨리 들어갈 거예요. 저 보세요. 내려오는 동선이 약간 사선으로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 오케이. 네, 좋아. 멋있어. 좋아. 사람들이 내 쇼장에 들어왔을 때 최근에 가장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쇼장 자체를 아예 그 공간처럼 굉장히 무대를 아예 굉장히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비춰지는 그 내가 갔던 흠뻑 빠져 있는 곳에 대한 조명과 그리고 심지어는 향까지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쇼장 항상 저번 시즌부터는 쇼 시작하기 전에 그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는 냄새를 똑같이 재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누군가 내 쇼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쇼를 보러 온 것보다는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아 진짜? 네. 셔츠만 입을 거 아니야? 자켓을 벗고? 그냥 바램인 것 같아요. 동참.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저희 쇼를 약간 욕심인데 기준을 놓고 잣대를 놓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 쇼를 하는 게 물론 상업적인 욕심에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저희 개인의 욕심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려주고 싶은 거지 이걸 통해서 뭔가 엄청난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또한 뭔가 어떠한 필터링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같이 참여해 주시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조금 더 빨리 걸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쇼가 되게 일찍 끝나기 때문에 약간 뭔가 오래 끌어가지고 우리 멋있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임팩트만 주고 끝내고 싶다라는 개념의 쇼기 때문에 그것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노래 박자 타지 말고 네, 노래 박자 절대 타지 말고 제가 이제 워낙 그 완벽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랑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 텐데 처음 딱 인비테이션을 보는 그 첫 인상부터 또 쇼장에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쇼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쇼에 비해서 모델도 좀 더 모델 수도 많은 것 같고 헤어 메이크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쇼 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디터는
사실은 훌륭한 비주얼과 텍스트 위주로 업무를 진행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디듀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디터 플러스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현장에서는 저희 에디터들이 물론 에디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면서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이제 주제는 SNS에 관련된 건데요. 또 이중적인 의미로 이제 sorry not sorry라고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한데 미안하지 않아 약간 반어법이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SNS나 인터넷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걸 느끼고 되게 그런 이상한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다가 안 좋다 하는 너무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좋으면서 싫고 또 패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SNS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고요. 타이틀은 믹스 라운지예요. 그래서 부제는 비욘드 클로젯 루프탑바에 대한 얘기고요. 더 이상 이제 패션이라는 그리고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핫플레이스라는 그런 장소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생각한 타이틀이 이제 그 라운지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로 믹스했다라고 해서 믹스 라운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컬렉션의 컨셉은 사실은 어떤 메시지인데요.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아름답고 나는 나대로 아름답고 너는 너 하나대로 별같이 빛나고 나는 나대로 별같이 빛나고 우리가 모여서 적당한 거리를 이루면서 하늘의 은하수를 이루고 사이키델릭하고 메탈릭하고 이런 소재들이 많이 가는데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꾸며볼까 생각합니다. 내가 쇼에 세우는 여자 모델분이 보여줬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스웩이라고 하죠. 근데 그 스웩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삶의 태도나 애티튜드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라이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스웩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모델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 영역 있잖아요. 제가 잘 어울리는 영역에서는 계속 하고 싶죠. 이제 모델이라는 직업이 항상 최신의 트렌드의 옷을 입어야만 하고 가장 발빠른 옷을 입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I don't know what I'm doing이라는 이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라는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여태까지는 한 컬렉션 안에 30명의 모델이 쇼를 한다고 치면은 그 30명이 항상 동일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한 사람인 양 이렇게 컬렉션을 풀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번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가상의 길거리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상의 길거리를 두고 봤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지나다닐까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델들이 각자 다 다른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뭔가 룩을 설명을 하기 위한 컬렉션이 아니라 어떠한 어떻게 보면 30개의 룩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컬렉션인 것 같아서 그런 주제를 삼았고, 끝났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뭔가 매 시즌 울거든요. 막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뭔가 고생하면서 밤늦게까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고생했던 그런 순간들이 가장 뭔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 패션쇼를 할 때 그게 좀 생일 파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제 다 축하를 해주러 오시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의 지금 K 패션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주위에서 개인 디자이너의 옷을 산다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합쳐졌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를 찾다 보니 이제 공연도 섹션별로 분위기가 있는데 밝은 분위기에 맞춰서 그 디자이너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좀 더 하기 수월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반응이 한국이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진짜 정말 한국은 alive라고 해요. 살아있다고. 한국은 정말 할 것도 많고, 지금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도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탤런트가 되게 많다고 말을 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뭔가 세네 가지의 서로의 각기 다 틀린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커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다양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연성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재빨리 흡수해서 또 자신만의 어떤 특유의 색깔을 넣어서 나오기까지가 유연하고 빠르다는 거. 한국의 패션이 좋은 디자이너들이 많다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패션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뭐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건. 옷을 만들었는데 팔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외국도 보면,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좀 더 웨어러블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나 약간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해외 쇼는 실험적이고 판매도 첫 번째지만 그냥 그 사람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나마 리스크는 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성장 중인 디자이너들이 많으니까 실험하기에 좀 힘든 무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디자이너 옷들을 해외의 유명한 편집숍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경계를 두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엔 사실 한 시즌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트렌드가 있고, 너무 다양한 스타일과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그냥 그런 개성을 찾아서 그 브랜드를 계속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브랜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컬렉션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뉴 제너레이션, 영 제너레이션이라는 거가 사실 대명사화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이엔드 스트리트 인플루언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JTBC